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전략, 시장킥 이슈킥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송범선 실장, 김덕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를 시청자분들께 전달드리긴 했는데요. 바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0.25%포인트를 인하하면서 2년여 만에 기준금리 2% 시대에 돌입을 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과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송범선 실장님,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라고 보실까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있었고,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동결이 되는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최근에 관세, 무역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고 또 조류 독감 이런 것들로 계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되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런 물가가 어느 정도 많이 괜찮은 부분이 있고 미국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괜찮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좀 더 살려야겠다 이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덕호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뭐 달갑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 시장이 이제 반색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 시장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이제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위축이 돼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인과 기관들 입장에서도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가 아직은 뭐 온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뭐 일반적으로 뭐 감기가 걸린다고 해서 뭐 수술을 받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가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좀 통증이 심하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것은 아직은 이제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이제 0.25%포인트 정도 이렇게 인하를 하는 것으로 뭐 이번에는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이제 금리를 1.5%까지 또 인하를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국내의 내수 시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악재가 크다라는 것을 좀 공감해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이 약소한 단계에서의 금리 인하가 그래도 기업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을 텄 수 있는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킥 이슈킥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함께 진입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는 이 한한령이라는 키워드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이틀 정도 시세를 분출해 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세 반납하다가 오늘 이 화요일 시장에서 다시 한번 등장한 이유는 3월 경제사절단, 문화사절단이 방문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참석하게 될까요? 네, 참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에이펙에 좀 참석하게 돼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좀 본격화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또 보면은 4월 제주도에서 또 어느 정도 교류가 본격화되면서 경제라던가 문화, 네.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할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한령 이런 해제 기대감이 돋보이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사드를 설치하면서 한한령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와 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혔어요. 문화적인 교류라던가 화장품 등등.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주들 굉장히 좋았을 때 있었는데 그럴 때 비교해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진 중국발 이런 이 악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좀 판단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느 정도 한국이 지리적으로 이 네. 가운데서 어느 정도 좀 요충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갖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내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죠. 미국 증시는. 근데 이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연관 있는 뭐 AI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중국발 아니면 홍콩발 이런 것들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중국의 목적과 의도부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중국이 이 사드 배치 이후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한알령을 계속 좀 유지해 왔었는데 이번에 빗장을 풀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죠? 자기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광 국가들이 왜 관광업을 영위를 많이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은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관광 국가들이라든가 뭐 해외 유명한 관광지들을 갔을 때 거기는 산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하지 않죠. 왜? 관광 수입이 훨씬 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 수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잘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돈을 쓰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지난 이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한국에 대해서의 어떤 여행 관련돼서 그 뭐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 그래서 뭐 무비자도 원래는 15일까지 무비자 입국 가능했다가 30일로 연장하고 또 이번에는 뭐 한알령 기대금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겠죠. 너희 한국인들이 와서 돈 좀 써라라는 얘기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무비자를 계속 이제 중국에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왜 한국 측에서는 무비자를 안 해줍니까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무비자 입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제 불법 체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불법 체류자가 적발됐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했으니까 당신 추방하세요. 무조건 추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교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외교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 사증 면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증 면제에서도 몇 가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 대상이 안 되지만 또 외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사증 면제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마 이제 10월에 실질적으로 뭐 방문합니다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꿈틀꿈틀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에 K-팝이 굉장히 퍼포먼스를 크게 보였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게임 시장이 성장했던 때만큼의 한한령 수혜를 받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는 제한적이다. 그렇죠. 오히려 주가 자체에 대한 탄력은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실제 이제 우리가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 미용이나 의료기기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면세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 여기에 화장품, 그리고 이제 뭐 게임주 이런 것들, 엔터 이렇게 계열을 보실 것 같은데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TGA에서 상 받은 게임이 몇 개 있었죠? 없었습니다. 더 게임 어워드에서 상 받는 게 없었습니다. 네. 누가 싹쓸이 해갔을까요? 텐센트의 50 검은 신화가 다 싹쓸이 해갔죠. 실제로 50 같은 경우에도 이 IP 개발을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었어요. 원래 50이 원작이 있었고 그 이제 후속판으로 또 다시 나왔던 게 검은 신화 이 게임이 나왔었던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임에 대한 IP 개발을 굉장히 느슨하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알령을 유지를 하면서도 어떤 걸 많이 투자를 했냐면은 한국의 게임사들을 방문해서 이 IP 즉 직접생산권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전수해 갔습니다. 그게 2018년도 이후부터 해서 계속 심지어 코로나 때 게임 산업이 성장했던 2022년, 23년도까지도 계속 그 IP를 배워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알령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한국이 쉽게 주도권을 갈 수 있는 상황은 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전보다도 한알령이라는 키워드가 크게 강하게 상승하는 게 좀 제한적이고 게임 시장 역시 중국에 더 우위를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섹터들 좀 그러면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알령이라는 키워드로 가는 섹터와 종목 중에 가장 힘이 강한 건 음원과 엔터입니다. 아무래도 K-팝, K-컬처 강하지 않습니까? 엔터 관련 종목들 지금도 유효할까요? 상당히 좀 유효하죠.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있다 보니까 그쪽 인구를 어느 정도 섭렵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뭐 3대 뭐 JYP라든가 YG 그리고 SM 그리고 하이브까지 계속해서 좀 뻗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한알령 때문에 어느 정도 막혀 있었던 뭐 콘서트라든가 여러 가지 음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풀려 나가기 때문에 엔터 사업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 전쟁이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을 어느 정도 관세로 압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문화산업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아파트라던가 로제 아파트 이런 것들은 실제로 빌보드 차트에 올랐지만 관세를 안 내요. 예, 세금을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따라서 이번 중국이라던가 여러 가지 진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문화산업적으로 엔터를 좀 잘 할 수 있겠다.
있다라는 측면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 충분히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김덕호 대표님 아까 게임 분야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뷰티 쪽은 어떨까요? 화장품도 있고 미용 기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주가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한한령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반색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 이미 장 끝났다. 뭐 아무래도 이제 뒤늦게 발뺌을 했는데 다시 이제 한한령 기대된다고 해서 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서 많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효과로서는 우리가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한령 해제가 지금 확정이 된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모른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국내의 내수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악성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자체에 대한 실적들을 지금 전망을 좀 낮게 잡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한령 해제라는 키워드로 반색을 하기에는 화장품이 조금 오늘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면세, 뭐 여행업 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한령이 정말 해제가 된다라면 또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중국인 관광객의 수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여기 방송국도 그렇지만 근처에 이제 명동이라던가 동대문 쪽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체감이 느끼실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화장품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명동 같은 데 가서 화장품을 뭐 싹쓸이해 가는, 그러니까 뭐 보자기에 예전에부터 뭐 그런 말들이 있었죠. 보자기에 화장품을 다 넣어간다 이런 식으로 정말 한두 개만 사는 것이 아니라 10개, 20개씩 담아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관광객들이 좀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국 역시 우리나라를 무비자로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좀 어느 정도 관광을 하면서 교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또 한한령으로 상승폭을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을 좀 이야기했다라면 중국과 관련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AI 관련 중국 테크 종목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한령의 핵심 목적은 돈이 없어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데 한국에 대한 타격은 없을까요? 일단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제 딥시크를 출시를 한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선전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엔비디아를 활용한 이제 굉장히 좋은 칩들을 활용을 해서 첨단 기술만으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이거 뭐야? 왜 이걸 조금 수준 떨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던 기술력만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에서 일단 월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공포감을 느낀 건 뭐냐면은 여전히 중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갈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대비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이 인프라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면은 중국은 절대 경쟁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당 정반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전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유럽의 EU 집행위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일괄 관세 10%에다가 이제 중국 기업에 대한 개별 관세를 추가로 매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의 관세가 거의 뭐 제품의 뭐 3분의 1 이상이 이제 관세로 붙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이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덤핑을 만들어 놨던 이 산업의 구조가 지금 실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로 돌리고 있냐? IT 쪽, 서비스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 자금은 이제 두 가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뭐 BYD라든가 상하이 자동차 그룹에 지원을 했던 정부 보조금은 이제 IT 쪽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그동안 예치던 이 반도체 굴기에 좀 더 속도를 가속화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제조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쉽게 뭐 철강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도 그렇고 쉽게 지금 길을 잘 못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금만 더 호흡을 가다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면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섹터들은 지금 저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실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타격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IT 기업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가 중국에 수출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만약에 중국이 이제 거래처를 바꾸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 타격점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슬슬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제조업종이라든가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비중이 좀 좁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동일한 부분이 있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을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알령 해제 관련 종목, 투자의 관점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먼저 송범선 실장님. 저는 게임주를 좀 보고 있는데 게임주. 뭐 사실 게임주가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하나를 꼽자면은 NC소프트를 좀 보는데 사실 NC소프트는 예전에는 좀 잘 됐었는데 요즘은 정말 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 영업이익도 적자로 돌아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지금 100만 원부터 떨어졌어요. 그래서 17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저렴하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적자 전환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판호가 있습니다. 중국 쪽에.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판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계에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있고 리니지 2M이 중국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게임 다 판호가 있어요. 물론 과금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C소프트가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 해외 쪽에서는 NC소프트가 괜찮게 흘러가고 있는 게 TL 같은 경우가 북미 쪽에서 굉장히 좀 호평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금 거의 뭐 악평을 그냥 다 쏟아서 받고 있는데 북미 쪽과 유럽 쪽에서는 TL 같은 경우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 쪽에다가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블레이드 앤 소울 자체가 이제 무협풍으로 약간 무림의 고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어느 정도 중국 문화가 좀 먹히지 않을까. 소림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점들로 보실 수 있겠고 아무튼 NC소프트는 정말 저렴한 상황이고요. 대신 뭐 이렇게 또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보율이 많기 때문에 부채는 적고 이런 점들에 따라서 향후 뭐 이런 벤처 기업들 이런 벤처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한번 올라설 가능성, 저렴하다는 측면에서 올라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게임주 NC소프트 제시해 주셨는데 김종과 대표님은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까 좀 긍정적이지 않은 뷰를 주셨는데 김종과 대표님은 혹시 어떤 종목을 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뭐 게임즈도 뭐 이제 전략적으로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죠. 뭐 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기존에 중국 유저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던 이제 던전 앤 파이터 IP를 확보를 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원신과 같은 게임으로 이제 다시 한번 콘솔을 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결국에는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미용기기 쪽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뭐 한복도 자기네 거다, 뭐 김치도 파우차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가진 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칭찬 못 들어보는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저 너무 잘했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막 가진 게 없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내 거야, 이것도 내 거야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갈 수 없는 기술력은 바로 이 뷰티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기술력 우위가 한국이 갖고 있고 특히 저는 이 중에서도 클래시스를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최대 주주가 베인캐피탈이에요. 베인캐피탈 P인데 이 사모펀드 그룹이 이제 예전에 이력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휴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휴젤을 키워서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고 엑시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타자로 선택했던 게 바로 이 클래시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클래시스가 우리가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계속 뭔가 이제 K뷰티의 성장성이 계속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커진다면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 한한령 해제 자체로만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시그널 베인캐피털이 지분 축소하더라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하기엔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한알령 관련해서 깊이 있게 다뤄봤고요. 저희는 종목으로 인해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조선주에서 함께 찾아볼게요. 삼성중공업에 대해 최근 좀 기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 들려고 있는데요. 미국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데 있어서 미국이 또 중국 선사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전일부터 오늘까지 시세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삼성중공업. 송범선 실장님,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 정말 괜찮은 업종이고 네. 정말 지금 시대에 좀 맞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우방으로서 우리에 많이 좀 기대고 있죠. 기대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사실은 더 잘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수료 폭탄 이런 것들 중국 상선에 대한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많이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의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쪽에 좀 의존하기 힘들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예전부터 트럼프 정부 초창기부터 뭐 MRO 사업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기대를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 조선소라든가 이런 점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지금 조선업은 상승 탄력이 붙어 있고 이건 뭐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추세가 상승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 어느 정도 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좀 꺾일 때까지는 보유 전략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과 해운 사이에 또 고민이 될 수 있겠는데요. 김덕후 대표님은 조선주 어떻게 보시나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단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선박의 노후와 이제 시기 자체를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서 이제 중국 선박을 만들어서 이용하고 한 3년 정도 쓰다 보면은 이제 수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흔히 말하면은 염가에 그냥 빨리 찍어내서 그냥 이거 쓰고 다시 사십시오라는 식으로 했는데 용달사이나 아니면 선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구성이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선박 평수 처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선하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알헤라시스호가 이제 삼성중공업에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이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5년째 지금 조선 강국으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본이죠. 일본이 지금 이제 엔저에서 지금 연고 인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사들이 계약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선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좀 우려를 한다라면은 이 물량을 좀 뺏길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철판에 대해서 뭐 38% 관세를 부과하겠다 얘기가 좀 뒤늦게 나온 감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관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호판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산 물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조선사들이 이걸 쉽게 쓸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들도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선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마가 계속 살아있고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만큼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조금 소외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선제 같은 기업이 있겠죠. 네. 뭐 우리가 조선선제는 사실 뭐 용접 관련된 기업입니다. 근데 선박에서 마찬가지로 용접을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 조선선제가 한 번씩 이제 좀 반짝 상승을 많이 하는 편인데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 1월인가요? 그때 이제 노조들이 이제 파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반응을 안 했어요. 파업하셨어요? 괜찮아요. 파업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저기 해외에 있는 견습생들 불러가지고 작업시키면 됩니다 해가지고 끝내버렸어요. 그래 파업이 어떻게 됐나? 한 달 뒤에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못 얻고 끝났습니다. 왜?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럼 저 이거 회사 정리해버릴게요 하는 순간에는 누가 손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기업이 자기 돈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얼마 있는가 이거를 보고 나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면은 조선 관련 테마로 좀 엮여 있고 실질적으로 조선에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갖고 있냐는 비중에 봤을 때 비중이 조금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을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발굴하기에는 수남의 기점에서 굉장히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선과 해운 함께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에서 전일부터 들려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발효를 잡기 위해서 한국의 좀 냉각 시스템 제조를 의뢰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일에는 액침 냉각부터 오늘은 유리 기판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덕후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액침 냉각에서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삼성 공조입니다. 이건 정말 좀 테마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죠. 삼성공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조 시설 관련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했던 것이 우리가 이제 뭐 LG전자가 예전에 데이터 센터양 이제 에어컨 들어간다 이러면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액침 냉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주시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실제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에다가 그냥 빠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를 그냥 바다에다 그냥 빠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열을 잡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이 반도체 칩을 직접 물에 담그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바다에 담그든지 방법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공조 부분에서 우리가 열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대부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액침 냉각보다는 이제 공냉식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어컨을 가동을 한다든가 네. 이런 공조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워낙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 뭐 에어컨 교체 주기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도 이런 걸로 지금 뭔가 기회 한번 있는 거 아니야? 엔비디아가 뭔가 잔꾀를 쓰지 않을까? 협력사로 뽑히지 않을까 하면서 테마주로 올린 단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시면은 뭐 정말 매매, 그러니까 손절매까지도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5분봉 차트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도가 낫다. 결국 이 뜨거운 반도체를 무례시키는 게 먼저일지 반도체가 발열이 나지 않게 하는 게 먼저일지 많은 분들이 고민일 텐데 그래서인지 오늘은 유리기판에서 한빛레이저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 쪽으로 뭐 이거는 이제 공냉식, 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액침 냉각 이전부터 굉장히 좀 핫했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리기판을 계속해서 많이 나왔고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뭐 기존에는 이제 이 SKC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잘 나갔다고 한다면은 지금 액침 냉각 또 이런 순행식 같은 경우가 좀 겹쳐지면서 한빛 레이저가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커팅 특허 이런 것들을 좀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이런 점들로 좀 기술력이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지금 상황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축소를 하는 게 좋겠고요. 지금 막 추세를 따라가서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지켜보다가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서 이 유리기판과 이런 점들을 좀 투자를 해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현 구간 실시간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